안녕하세요.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쇼츠라고 하기에는 약간 양이 좀 있는 테마별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테마별로 좀 정리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평상시에 어떤 세세목에 대해서, 특정 세세목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연구비 집행할 때 자주 발생되는 그런 테마를 제가 좀 평상시에 실무를 하면서 질의도 많이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국가연구개발 혁신법과 관련된 규정 그리고 아이리스 주문 해석들을 제가 좀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각 그냥 건별로 집행 건별로 주문 해석을 좀 안내를 드렸다면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처럼 좀 테마별로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자료는 역시 저희 정동에게 법인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최근에 10월 달에 제가 강의한 내용을 찾아보시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로는 출장비라는 테마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출장비는 뭐 국내 여비뿐만 아니라 국외 여비와도 관련된 부분인데 이 출장비에 대해서 아무래도 연구기관들에서 질의가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출장비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대한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안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이리스에서 출장비에 대한 조문 해석 사례 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추려본 걸 같이 보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출장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 사용기준에는 지금 보여지는 화면처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죠.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파견 또는 소속기관으로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 전보, 주거 관련 비용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를 너무 간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질의가 오냐면 우리 기관에 소속돼 있는 연구자가 뭐 다른 기관에 파견 갔을 때 그 파견 갈 때 소요되는 그 비용들은 어떤 세목으로 계상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질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이 파견 전보 주거 비용도 출장비로 계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파견이나 뭐 전보 이런 게 우리가 보내는 입장인 거예요. 받는 입장이 아니라 보내는 입장일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파견 비용이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헬프 사용 기준의 두 번째 출장비는 이게 뭐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죠. 요게 조금 바뀌었죠.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무원 여비 규정 뭐 예를 들어서 참여 연구자이거나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비록 우리 기관 소속이 아니더라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이 참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그 사람의 신분이 공무원이면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라야 돼요. 근데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에 선택이죠. 큰 금액이 아니라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좀 강조를 해드렸죠. 개별 건에 대한 출장비를 계상할 때, 그러니까 하나의 과제에서 출장비를 계상할 때 일비, 식비, 숙박비, 뭐 교통비 등이 있는데 뭐 일비는 자체 규정을 쓰고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써는 식의 혼용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발짝 더 나가면 어떤 기관이 과제를 여러 개 수행할 수도 있잖아요. A 과제, B 과제, C 과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 과제는 자체 규정을 쓰고
B 과제에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쓰고 다시 C 과제에서는 자체 규정을 쓰는 거는 괜찮을까? 예, 그건 가능합니다. 단 A 과제 안에서 어떤 항목은 자체 규정을 쓰고 어떤 항목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예, 요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해라. 이거는 왜 그러냐면 중복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게 뭐 비단 항공료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좀 더 응용해서 하면은 당구장 표준은 이렇게 돼 있죠.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는 조식 등의 경우에도 이중 지급이다라고 해서 이제 항공료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 국외 출장이든 국내 출장이든 항공료를 인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국외 출장 갈 때는 기내에서 1박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기내식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항공료를 연구비로 인정을 해줬는데 여기서 식비, 숙박비를 정액으로 받으면서 기내식에 해당되는 식비와 기내 숙박에 해당되는 숙박비를 추가로 받게 되면 항공료와 출장 여비 정액이 이중으로 지급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차감하라는 내용인데요. 이 차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보면 아이리스에 제가 좀 달아놨습니다. 예, 아이리스 사례를 보면 되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근거리 국외 출장인 경우에 보통 동남아 정도까지 가는 경우이죠. 그런 경우에는 편도 기준으로 해서 한 끼를 줍니다. 한 끼. 그 다음에 미주 지역이나 유럽 지역을 가면 보통 두 끼를 줘요. 자, 그런데 식비는 하루치를 받잖아요, 정액으로. 그러면 하루치를 다 차감하냐? 그게 아니고 아이리스에서는 하루를 세 끼니로 계산을 해서 한 끼를 제공받으면 3분의 1을 차감하고 두 끼를 제공받으면 3분의 2를 차감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외 출장비는 출장 계획서 및 출장 결과 보고서가 중요한 부분이죠. 예, 그래서 개략적으로 출장비에 대한 연구여비 사용 기준을 설명드렸고, 자, 그러면 아이리스의 이제 질의와 답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참여 연구자 또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이 공무원인 경우에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그렇죠?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선택이에요. 큰 금액이 아니라 선택해야 계상할 수 있다라는데 질의 내용은 뭐냐면 출장비는 자체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에 선택하여 계상할 수 있는데 개별 건에 대한 출장비 계상에 대한 해석으로 체재비 및 교통비 모두 동일 규정을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에 어떤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네요. 과제 단위 기준으로 A 과제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 모든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냐, 과제별 일괄 적용이냐, 아니면 A 과제에서 B 학회 출장권은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C 학회 출장권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이네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하나의 과제를 하고 있는데 학회를 두 번 가요. 그래서 어떤 학회를 갈 때는 자체 규정을 적용하고 또 어떤 학회를 갈 때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거는 뭐 건별로 가야 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내용인데 자, 답변이 이렇습니다. 혁신법 매뉴얼에 따라서 가로 2와 같이 하나의 과제에 대해서 출장 건별로 자체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번이에요, 2번. 예. 깜짝 놀랐죠? 예. A 과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협의 사용 기준의 그 내용은 뭐냐면 A 과제에서 B 학회를 출장 갈 때 식비는 자체 규정, 그다음에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이게 안 된다는 거고, 대신 A 과제에서 출장 건별로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출장 건별로는, 예, 요게 답이네요. 출장 건별로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생소했을 겁니다. 아마 궁금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A 과제 하면 모든 A 과제의 모든 출장 건에 대해서 하나의 선택된 여비 규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A 과제 내에서도 출장 건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아이리스 답이에요. 예, 아마 좀 생소했을 겁니다.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다음 사례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내식 차감이네요. 보니까 기내식 차감이에요. 질문 요지가 기내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 숙박비 등을 차감할 때 어떤 식으로 차감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질문 요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편도 일식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일식에 해당되는 3분의 1에 대한 것만 차감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정액으로 지급하는 식비가 하루 3만 원이라면 일식을 제공받았다면 3분의 1인 만 원만 차감해라, 이 내용입니다. 예,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다음 사례는 과제 수행과 관련 있는 일용직을 연구활동비의 그 밖의 비용으로 활용했대요. 잘 하셨네요. 자, 그런데 일용직 출장비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이거를 좀 더 응용해 보면 연구 근접 지원 인력으로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비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출장비가 가능한데, 급여를 간접비로 지원하시는 연구 지원 인력, 근접 지원 인력이 아니고 연구 지원 인력은 연구활동비를 집행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출장비를 못 쓰는데, 그게 아니라 일용직입니다. 이거는 연구 근접 지원 인력도 아니고 연구 지원 인력도 아닌 일용직 대상자한테 출장비가 가능한지 궁금하죠? 자, 아이리스 답변은 이렇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출장비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해당 출장이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면 일용직 근로자의 출장비는 그 밖의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답을 줬네요. 아하, 이것도 아마 생소할 겁니다. 그렇다면 연구비 행정을 하고 있는 연구 지원 인력은 안 되는데, 이 경우도 일용 근로자도 출장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출장비로 인정이 된다는 게 아니라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출장이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이게 규정이 되어 있다면 그 밖의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일용직 활용비의 부대 비용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예, 그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해당 과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출장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체 규정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출장비의 지급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출장비는 자체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중에 선택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자체 규정에도 없다면 적용될 규정이 없는 거니까, 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볼까요? 출장비 중에. 자, 연차 지속 과제이다 이럽니다. 예, 단연차 과제인가 봐요. 총 협약 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올해 해외 학술 행사에 참가가 결정되어 항공권을 결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학회 개최일은 차년도 3월이다. 그랬을 때 올해 미리 항공권을 선결제해도 되냐? 이게 이제 질의 내용인데 이거 참 질문 많이 해요. 자, 답은 간단합니다. 정산 자체가 단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일 단계 내에서 연차 구분 없이 사용해도 돼요. 연구비가. 따라서 동일 단계 내라면 차년도에 참가할 학회에 대한 항공권을 올해 금년도 연차에 미리 결제를 해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단계가 넘어가면 안 되죠. 다음 단계의 학회에 참석할 것을 이번 단계 마지막 연차에 미리 선결제하는 건 안 됩니다. 예, 그거를 혼돈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 사례 한번 또 볼까요? 다음 사례는 파견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연구 책임자가 국외 연구년으로 안식년 맞았나봐요. 미국 파견 중에 있습니다. 해외 파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활동비 비용을 계상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과제 관련해서 회의나 워크숍 참석을 위해 국내로 출장 오게 되면 해당 출장에 대하 운임, 일비, 식비 등 출장비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파견이 나가 있는데 거꾸로 국내에서 뭐 어떻게 보면 본 연구기관에서 회의가 발생이 돼서 다시 국내로 들어오게 될 때 이것을 출장비로 쓸 수 있겠느냐, 이 질이죠. 자, 답변을 볼까요? 문의하신 상황에서 출장비, 회의비 사용 관련 혁신법 및 하위 규정에서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면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아하. 예,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대요. 일단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자, 단서 조항을 볼까요? 다만 해당 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책임자가 국외 연구년일 경우 연구개발 과제 참여 가능 여부, 국외와 국내 간 출장 여비 사용, 국외에서 회의비 사용 등에 대해서는 그래도 과제별로 전문기관에 다르게 정함을 할 수 있으니 일단은 가능할 텐데,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면 그래도 혹시 다르게 정함이 있는지는 전문기관 간사님하고 한번 논의를 해봐라. 예, 이런 식으로 답을 줍니다. 자, 다음 출장비 사례 한번 또 볼까요?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시간에는 출장비에 대한 아이리스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이에요. 자, 다음은 이런 사례입니다. 연구비의 경우 여비를 대학 규정보다 넉넉하게 책정할 수 있기를 원하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하, 예. 연구비로 지출하는 여비의 지급 기준 금액 상향, 숙박비, 실비 처리 등입니다. 뭐 해외 숙소 가격이 높아 사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과거의 대학 여비와 연구비 여비가 다르면 안 된다는 문서를 발견하였는데 이 내용이 현재에도 유효한 건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뭐 이런 규정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혹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하지 않는 다른 규정이 있을 때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적용하는 규정이 그 다른 규정보다 크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죠. 예, 그거를 문의한 듯한데 답변 역시 그러네요.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 사용기준 제21조 3항에 따라 연구개발 기관의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적용되는 금액이 그 외의 경우 적용되는 금액보다 높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서, 예, 국가연구개발 사업에서 별도로 여비 규정을 상향 조정한들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 자체가 개정되지 않는 한, 예, 별도의 연구비를 위한 별도의 여비 기준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 이게 답입니다. 자, 다음 사례 한번 또 볼까요? 다음 사례는 이겁니다. 연구개발 사용기준 제21조 4항에 보면 연구개발 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돼 있어서 연구개발 기관 내부 또는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 간에 발생되는 비용은 계상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 공동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출장을 갔을 때 이것도 집행하면 안 되느냐, 이 내용이죠. 이게 내부거래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내부에 해당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것도 많이 발생이 되죠. 뭐 유탁기관이 주간기관으로 출장 가는 경우, 아니면 주간기관이 공동기관으로 출장 가는 경우, 아니면 주간기관이 뭐 유탁기관으로 출장하는 경우, 수행기관 간의 출장을 의미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답을 줍니다. 공동 또는 유탁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연구자가 주간연구개발기관에 출장 시 해당 출장비는 사용기준 제21종 4항 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내부 거래가 아니다. 예, 출장비가 가능하다. 이게 답입니다. 반대로도 가능한 거예요. 주간 연구개발기관에서 위탁이나 공동으로 가는 것도 출장비로 인정이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 오늘 아마 제가 추려드린 이 사례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연구비 집행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평상시에 되게 궁금했던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출장비의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A 대학의 군 유탁생으로 석사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으로 R&D 과제에 참여하여 관련 출장료비를 지급받아야 할 때, 군 유탁생이에요. A 대학의 석사 과정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라야 하는지, A 대학의 여비 규정을 따라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런 경우 군 유탁생은 공무원이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공무원인 경우에는 무조건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파견 나온 모양인데, 그래서 군 유탁생은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6항 1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예. 이상으로 출장비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과 아이리스에 대한 조문 해석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